시베리아 기단이 남하하면서, 그지? 얘네 이런 거 배우지 않았나? 그지? 근데 이제 혹시라도 조금 더 깊은 내용이 궁금하다 싶으면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를 찾아봐도 될 거예요. 편서풍 파동이라는 거. 사실은 지금 저희가 써놓은 내용은 지구과학 2에 나오는 좀 고급 개념이긴 한데, 올 겨울철 날씨의 우리나라 날씨의 특징이 저게 되게 심할 거래. 뭐 굳이 얘기하면, 뭐 얘기 꺼냈으니까 잠깐 얘기를 하면, 우리 대기대순환 얘기할 때 이렇게 위도 북위 60도 정도 찍어놓고 그 위쪽에는 극동풍이 불고 밑에는 편서풍이 분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밑에는 편서풍, 위에는 극동풍이라는 바람이 분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나라는 북위 한 30도에서 40도 사이에 껴있으니까 여기쯤에 있는 거야. 그지? 우리나라보다 한참 북쪽이긴 한데, 위에서 내려오는 이 극동풍은 되게 찬 공기야. 극지방에서 내려오는, 그다음 이거는 거의 북위 30도 정도면 따뜻한 데에서 올라오는 바람이니까 따뜻한 공기거든.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요 60도 부근에서 만난단 말이지. 근데 문제는 요 라인에서 성질이 다른 공기가 만나는 경계선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성질이 다른 공기가 만나는 경계선을 우리는 두 글자로 전선이라고 불렀어. 한랭전선, 온난전선. 그지? 그러면 여기서는 위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고 밑에서 더운 공기가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마치 장마전선과 비슷한 전선이 만들어져요. 이걸 정체전선이라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지구가 자전을 해. 자전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지금 공기덩어리의 경계잖아요. 마치 철판으로 벽 하나, 콘크리트로 벽 세우는 게 아니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이 자전으로 인해서 위에 찬 공기와 밑에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흔들려. 출렁출렁 흔들리다가 나중에 이렇게 매끈하게 나와야 할 경계선이 이게 지구 자전의 효과로 출렁대면서 이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 뭐 어느 정도면 괜찮은데 올해 이게 유난히 심하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막 출렁출렁거리는 이 과정을 편서풍 파동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 여기 껴있단 말이야. 응? 여기 껴있으면 전선이 만약에 이 노란 선 따라 돼버리면 이 노란 선이 위에 있는 공기는 찬 공기고 노란 선의 아래에 있는 공기는 따뜻한 공기인 거야. 그럼 여기 들어있으면 지금 이게 이렇게 크게 웨이브 치고 들어가면 수그리고 우리나라는 더운 공기 구역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응? 그죠? 반대로 이게 이 상태에서 그대로 조금씩 움직이거든. 서쪽에서 동쪽으로. 우리나라가 만약에 찬 공기 구역에 들어가면 이 위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 영향을 받게 되는 거야.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겨울철 날씨의 특징 중에 3한4온 현상 막 이런 거 들어갔니? 한 3일은 3, 4일은 열나 춥다가 한 3, 4일은 좀 덜 춥다가, 응? 3한4온 그러면 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하다는 뜻이 되는데, 요 출렁이는 게 우리나라가 어느 영역 구간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비교적 덜 춥다가 추웠다가 이런 게 반복되게 되는 거라고. 근데 올해 유난히 이게 심하대. 그래서 쉽게 생각해봐. 니네 일주일 전 토요일날, 일요일날 우리 뭐 했는지 기억나요? 내가 지난주 일요일날 전철 타고 왔거든, 학원 올 때. 반바지 입은 새끼가 전철에서 반바지 입은 젊은이를 봤어. 얼추 기억나지? 그날 서울 기온 막 17도, 18도까지 올라왔단 말이야. 근데 오늘 몇 도야? 영하 12도. 이 미친 거 아니야? 일주일 사이에? 어? 지난주 17도, 오늘 영하 12도. 무려 30도가 차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이 영역에 영향이 들었다고 보면 되겠고, 오늘은, 그러니까 오늘, 내일, 모레 정도는 이 영역에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런 날씨 특징이 우리나라 겨울철에 되게 뚜렷하게 나타난단 말이죠. 거기다가 엘니뇨 효과까지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자, 상식적인 얘기를 좀 해봤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책 282쪽입니다. 282쪽. 지난번에 전력수송 얘기했습니다. 그죠? 전력수송. 발전소에서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게 정전기 아니라 미안. 전자기 유도 현상. 지난번에 조심하라고 해놓고 쌤수고하죠.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이 전자기 유도를 법칙으로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불러요.
쌤이 퀴즈로 냈던 문제 선지 중에 요 단어가 하나 껴있었지, 그지?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서 패러데이 법칙 그러면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면 코일에 전류가 생긴다. 이거를 전자기 유도 법칙 또는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거를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생산한 전기를 소비지까지 보내는 과정을 우리는 송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송전 과정에서 발전소에서부터 소비지까지 거리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송전선 자체 저항, 송전선 자체의 저항 때문에 또 송전선의 거리, 그지? 거리, 또 굵기 이런 것 때문에 저항이라는 게 발생을 해서 새어나가는 전기 에너지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는 전력 손실이라고 부른다고요. 이 전력 손실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한다? 그냥 지난번에 했던 거 싹 써머리 하는 거야. 고압 송전한다 그랬어요. 그죠? 고압 송전.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공식 중에 손실 전력 값은 I제곱 곱하기 R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I가 송전할 때의 전류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이게 손실 전력 구하는 식이고, R 값은 전선 자체의 저항. 그래서 전선 자체의 저항은 이런 식으로 정해지는데, 이 앞에 읽을 때 로라고 읽어요. 기호로 로라고 있는데 이거는 비저항이라 그래서 이 전선의 재질하고 연결된다고. 재질. 이게 은으로 돼 있냐, 구리로 돼 있냐, 알루미늄으로 돼 있냐, 뭐 이런 식으로 그 금속 재질. 그러니까 고정된 상수값이라고 보면 되고, S는 그 전선의 단면적, 굵기라고 얘기했고, L은 길이란 말이지. 길이는 발전소에서 소비지까지의 도선의 길이라고 보면 되겠고, 단면적은 선의 굵기인데, 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I제곱을 줄이든가 R을 줄이면 되는데, R 줄이는 방법, R의 재질이 저항이 작은 금속을 쓴다. 이것도 한계가 있지? 그지? 뭐 일반적으로 구리선이나 아니면 알루미늄 합금 같은 거를 고압 송전선으로 쓰는데, 이거를 바꾸는데 한계가 있어. 비용도 많이 들어가니까. 은으로 바꾸면 전기 잘 흘러서 전력 손실 줄겠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그지? 은이 그렇게 싼 금속은 아니잖아. 또 길이를 바꾼다는 얘기는 소비지로 옮겨? 뭐 그럴 수 있겠지. 발전소 옆으로 이사 가겠어요. 발전소 옆에 이사를 왜 가 굳이? 뭐 벌판이나 아니면 막 섬 이런 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줄이기 힘들어. 그럼 단면적을 키우면 저항이 줄 텐데, 근데 도선에, 송전선에 전선이 너무 굵어버리면 이것도 뭐 일종의 비용이 되게 많이 든다 그랬죠? 또 너무 굵어버리면 무거워서 그거를 송전탑이 이 전선을 지탱하기도 힘들다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결론은 송전 전류를 높여서 전력 손실 줄인다 그랬는데, 결론 P는 VI, 중학교 과정에 배웠던 전력 구하는 식이에요.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이 동일하다고 전제를 깔았을 때 뭐 몇 와트급, 그지? 여기서 전압을 높이면 전류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오겠죠, 그죠? P가 고정돼 있을 때 V가 커지면 I가 줄어든다. 그래서 V, 송전 전압을 증가를 시키면 I, 송전 전류 값이 줄어들게 되면서 손실 전력 P 값은 어떻게 된다? I제곱 R. 따라서 요게 줄어들어 버리니까 손실 전력도 줄어든다. 그래서 송전 전류를 줄이는 송전 전압을 높이는 방법을 써서 송전한다, 고압 송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소비지 근처에 와서는 원위치, 다시 낮은 전압으로 바꾼다 그랬죠. 뭐가? 쌤 지난번에 창문 열고 보여줬잖아. 주상변압기가. 그지? 자, 거기 책 보면은 282페이지 위에 그림 한번 다시 보시면
가정이나 소형 공장 오기 전에 주상변압기라고 있습니다. 그림 속에 전봇대, 그지? 이 전봇대 오기 전까지 2차 변전소에서 주상변압기까지 올 때 제일 큰 값으로 해볼게. 22.9kV예요. 그럼 22,900V거든? 22,900V란 말이야. 22,900V가 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220V로 바꾸는 요 역할을 하는 게 주상변압기라고. 지난번에 우리 창문 열고 봐서 알겠지만 주상변압기 보면은 전봇대에 이렇게 드럼통 같은 좀 작은 드럼통 같은 형태로 매달려 있어요. 그리고 거기 자세히 보면 이상한 막 부품들 막 이상한 뭐 꽈배기 같이 돌돌돌 말려 있는 것도 있고 마카롱처럼 생긴 거, 그지?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애들은 이제 절연체라고 불러요. 우리가 지금 요거를 다룰 건 아니고. 그러면 이 주상 변압기가 하는 일이 말 그대로 뭐냐? 주상 기둥 위에 딱 장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왜냐면 낮은 데 놓으면은 사람들이 지나가다 이거 뭐지? 툭툭 건들고 위험하잖아. 그래가 이거 뭐지? 마치치치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 응? 이거 웃을 일이 아니야. 실제로 옛날에 심심치 않게 사고 나고 그랬어. 시골 변두리 같은 데 가면 이 노란색 그 철망으로 이렇게 미음자로 싸가지고 속에 그 시골 마을에서 쓰는 변압기, 이게 사는 사람들이 좀 몇 있으면 그 지역에 주상변압기가 설치하기 좀 애매해져 버리면 이렇게 영역을 나눠가지고 우리 교실 한 3분의 1 정도 사이즈로 이렇게 나눈 다음에 마치 이상한 기계 부품처럼 이상한 장치를 박아놓는 경우가 있어. 근데 그게 문이 있어가지고 이제 가끔 고장나면 고치기도 해야 되니까 들락날락 할 수 있게 해놨는데 가끔씩 그 일종의 뭐랄까 잠금장치를 제대로 안 해놨는데, 응? 그 마을 사람 중에 혹시 술 취한 사람들이 밤중에 이제 술 취해가지고 막 들어가다가 집이네 문이 막 열리는 거야. 그게 딱 어떻게 술취해서 보면 시골에 있는 그 공공 화장실처럼 생겼거든. 사이즈가 조그맣게 화장실처럼. 그러니까 문 열고 오줌 누고 이러다가 바지직 이래가지고 죽는 경우 있었어요 옛날에. 응? 근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위험하니까 그런 데는 시골이니까 사람들이 별로 안 살고 띄엄띄엄 있으니까 그런 거라고 해놓는데, 도시에는 웬만하면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좀 높이 올려놓는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주상, 전봇대 위에다가 변압기를 설치했다고. 역할이 뭐야? 말 그대로 변압이란 말이야. 변압이 뭔데? 전압을 변화시키는 장치라는 얘기야. 전압을 변화시키는 장치, 이걸 변압기라고 하는데 여기도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이용됩니다. 이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이용됩니다. 자, 지금 이 전봇대는 워낙 크니까 그 속에 있는 장치를 니네들한테 이해시키기 좀 힘들고, 이 변압기 중에서 우리가 좀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변압기가 흔히 말하는 상자형으로 생긴 변압기가 있단 말이지. 여기 지금 그림에는 안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여기다가 상자형으로 생긴 변압기를 한번 그려볼게. 이거는 쉬는 시간에 여기 복사기, 우리 학원 프린터기 있지? 프린터기 저쪽 구석에 보면은 밑에 쪽에 박혀 있어. 작은 건 요만하고 큰 건 이만한 것도 있는데 보통 무난하게 거의 실물 크기로, 제일 무난하게 볼 수 있는 실물 크기로 이 상자형 변압기를 그려보면 니네가 본 적이 있는 거일 수도 있어. 응? 열 밖으로 빠져나가라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 본 적 있냐? 여기 눈금 이렇게 돼 있어. 이런 거 본 적 있나요? 응? 자, 이거를 변압기라고 하는데 정확히는 트랜스 볼테이지어, 말 그대로 변압기라는 뜻이지. 그지?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이거 쓸 일이 별로 없거든? 근데 옛날에 되게 많이 썼어. 선생님 고등학교 1학년인가 중학교 3학년인가 아마 하여튼 고1인가 중3인가 때부터 우리나라 110V였는데 220V로 바뀌었거든. 응? 근데 그거 알지? 아직도 일본이 110V 쓰는 거. 몰라? 일본 안 가봤어? 보통 라면 한 그릇 먹으러 갔다 오고 그러잖아. 선생님 아는 학원, 옛날에 알던 학원 원장님이 그저께가 내가 그전부터 연락할 일이 있어가지고 문자를 막 보냈어. 그랬더니 지금 내가 뭐라고 얘기를 못 해주겠고 내일 내가 지금 밖이라 외국이라서
내일 얘기해 줄게 면서 어저께 나한테 아니 갑자기 나한테 100만 원 송금했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아 옛날에 선생님 있을 때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선생님 줘야 될 돈인데 내가 못 줬었어. 갑자기 꽁돈 생긴 거잖아. 물론 다시 와이프한테 삥 뜯기긴 했지만. 근데 아까 좀 전에 내가 30만 원 줄게 그래서 30만 원 보냈어 지금 나한테. 100만 원 삥 뜯기고 30만 원 받았는데 그 이 돈 뭐예요? 그랬더니 이제 막 설명을 하더라고. 옛날에 선생님이 그 인강 찍었을 때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렇게 킵해놨던 돈인데 지금 인강이 그 인강이 조금 더 팔려가지고 수익이 좀 났는데 선생님한테 그래서 양심상 보내주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아니 어제까지 외국에 계셨어요? 했더니 뭐 왜 계셨어요? 그냥 와이프랑 오사카에 라면 먹으러 왔어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390엔짜리 라면을 맛있는 거 찾았다고 나중에 알려준다고. 속으로 아니 라면 먹으러 비행기 타고 가야 돼? 자 아무튼 일본에는 110V를 아직도 쓴단 말이야. 응? 나중에 가보면 콘센트 봐봐. 납작한 거야. 납작하게 꼽는 거. 우리 동그란 거 2개 꼽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일본은 납작한 거 꼽게 돼 있어. 응? 그랬는데 우리나라도 그거였는데 이걸로 바뀌었단 말이야. 그냥 콘센트 구성만 바꾸면 됩니다. 응. 뭐 전선들이 다 220V로 돼도 감당을 하기 때문에. 자 아무튼 이 220V를 쓰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이걸 잘 안 쓰는 게 가정에서 이걸 쓸 일이 별로 없어요. 뭐 굳이 일본에서 뭐 전자제품을 사왔다. 근데 알다시피 요새는 일본 전자제품보다 우리나라 게 더 고급이기 때문에 그치? 옛날에 일본 갔다 오면 막 밥솥 사오고 드라이기 사오고 막 워크맨 사오고 이랬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일본에서 이걸 사오면 우리는 220V니까 응? 또는 미국에서 220V짜리 사왔는데 우리나라가 110V를 쓰니까 변압기라는 걸 써가지고 맞춰서 사용하고 그랬단 말이야. 이렇게 생긴 거. 그래서 이거 좀 옛날 사람들 표현인데 아저씨들 아줌마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도란스라고 부르요. 도란스. 들어봤어요? 들어봤으면 노인네야. 도란스라고 합니다. 응? 도란스라고 부른다고. 응? 트랜스 볼테이저인데 도란스라는 말 써가지고 일본어로 도란스라고 쓴 거야. 일본 조금 할 줄 알아서. 툭도만 부자다. 조금 할 줄 알아서. 하여튼 이게 변압기인데 지금 이거 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어디서 본 것 같다. 이따 쉬는 시간에 저기 복사기 뒤에 가봐요. 응? 이거보다 지금 그리고다 작은 게 있어. 응? 자 이제 결론. 요만한데 제 보급형이 요만한데 옛날에 가정에도 막 있던 거. 응? 아 이거 가끔씩 그 여자들 미용용으로 뭐 얼굴에 바르고 무슨 전기 연결해가지고 막뭐 우리 집에 있더라고. 하여튼 가끔 요만한 거 있긴 있어. 더 작은 것도 있긴 있어. 그런데 선생님이 말하는 거 요즘에 이거야. 들어보면 사이즈가 작아서 이게 뭐야? 뭐야? 왜 이렇게 무거워? 이런 느낌이 딱 나. 그러니까 사이즈에 비하면 저만한 사이즈일 때 이 정도 무게일 거라고 생각하고 딱 들었을 때 생각보다 되게 무거워요. 왜 무겁냐? 이 속에 뭐가 들었냐면 거기 그림 속에 이제 있어. 282쪽 제일 밑에 있지. 제일 아래. 거기 보면 이렇게 미음자형 모양의 철판이 속에 가득 들어있어요. 봐봐 여기 막 들어있는 거야. 얇은 철판이 들어있는 거야. 응? 얇은 철판이 들어있고요. 여기에 코일이 담겨 있어요. 코일이 담겨 있어가지고 하나는 들어가는 전기가 되고요. 나머지 하나는 나오는 전기가 됩니다. 응? 그러니까 이 속에 이런 장치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들어가는 쪽이고 하나는 나오는 쪽이 돼버린단 말이야. 나오는 쪽. 근데 웃기는 건 여기 빨간색으로 쌤 그려놓은 이 코일이 칭칭하는 코일이 이쪽과 이쪽의 코일의 가무수가 달라. 코일의 가무수에 따라 뭐가 결정된다 그랬지 우리? 전류의 세기가 결정된다 그랬잖아요. 그지? 그래 안 그래? 전압도 달라지고 전류도 달라져요. 코일을 많이 감으면 지난번에 우리 전기 더 세게 흐른다. 전류의 세기 세게 흐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코일을 더 느슨하게 감으면 전류가 약해지고. 근데 여기 잘 보면 이 빨간 선에 연결되어 있는 이 두 선이 코일이 서로 직접 연결된 건 아니야. 미음자형의 철심에 이쪽을 감고 있고 이쪽을 감고 있고 줄이 연결된 건 아닌데 이쪽에 흐르는 전류 때문에 이쪽의 전류가 유도되는 거야.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거기 책 볼게요. 송전 과정에서 전압을 변화시키는 장치로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다.
결국 뭐냐면 왼쪽에 변압기의 구조. 일단 철심이 굉장히 많이 촘촘하게 감겨 있습니다. 감겨 있다기보다는 착착착착착착 쌓여 있습니다. 수백 장. 그리고 저 왼쪽에 V1이라고 써 있는 쪽에 그리고 V2라고 써 있는 쪽에 서로 지금 전압이 V1, V2로 다른데 지금 동그라미에 물결무늬 있는 그림 있지? 이건 교류 전압이라고 생각하면 돼. 무슨 전압? 교류라고 써. 교류. 우리 그 테스트 문제에 하나 살짝 있긴 있었어. 직류다, 교류다, 그지? 플러스 마이너스가 수시로 바뀌는 전류를 교류라고 하고 우리 지금 교실에 벽에 있는 이 콘센트에서 나오는 전기 에너지가 교류 전류야. 응? 그랬는데 이게 이 변압기를 통하면 뭘로 바뀌는 거야? 변압기를 통하면 전압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들어가는 쪽에 여기를 1차 코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이쪽을 2차 코일이라고 하는데 1차 코일보다 2차 코일이 코일의 가문수가 많으면 전압이 높아지게 나오고요. 1차 코일보다 2차 코일의 가문수가 적으면 전압이 줄어서 나오는 거야. 응? 이 1차 코일의 감은 횟수를 N1이라고 치고 여기를 N2라고 친다. 만약에 N1이 100번 감았다. N2가 200번 감았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쪽의 전압은 V1, 이쪽의 전압은 V2 라고 했을 때 코일의 가문수의 비가 1대2지, 그지? 그러면 가문수의 비하고 전압의 비하고 같이 간다. 그러니까 만약에 들어갈 때 220V가 들어갔다고 치면 나올 때는 440V가 돼서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이 변압기 속으로 들어갈 때의 전기 에너지의 총량, 나올 때의 전기 에너지의 총량이 달라지진 않을 거 아니야.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하면. 내가 100원어치 먹었는데 200원이 돼서 나왔다. 이거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되잖아. 에너지 총량은 일정해. 이 에너지 총량이 뭐랑 관련되냐면 전력값이랑 연결되거든. 전력 P는 VI라는 중학교 식이 있어요. 중학교 때 배웠던. 전압이 2배로 뛰었지만 P값은 변화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V가 2배로 뛰었지만 P가 그대로라는 얘기는 I가 2분의 1로 줄어든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220V에 1A의 전류가 흘렀다. V 곱하기 I 하면 220W 나오잖아. 도윤아? 봐서. 모자 쓰고 그것까지 쓰면 새끼야 100% 졸리게 돼 있어. 이거 다 벗겨버린다 봐. 빨리 이거 봐. 후드 모자 봐봐. 목 뒤가 뜨끈뜨끈하면 졸려. 혹시 무슨 뭐 저기 뒤에 뭐 이렇게 뭐 용 한 마리 있고 그런 거 아니지? 응? 뱀이나 잉어. 응? 그래서 목욕탕 가면 가끔 그런 사람 있지. 목욕탕을 안 가? 그럴 수도 있지. 목욕탕 가서 가끔 보면 선생님 같은 경우 이제 동네에 한 20-30분 거리에 나름 괜찮은 시설은 좀 열악한데 오래돼서 물이 좀 좋은 찜질방까지 10,000원밖에 안 하는 웬만하면 찜질방을 잘 안 가요. 위생상태가 별로라서 물만 좋아. 물만 좋은 그런 좀 오래된 목욕탕이 있는데 거기를 평일날 낮에 가잖아. 평일날 낮에 가면 세 부류의 인간이 있어. 평일날 낮이면 일반적인 직장인들은 가기 힘들잖아. 거기 그 시간에 거기에. 나같이 평일날 낮에 좀 시간이 되는 사람들은 가게 되면 선생님 같은 부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프리한 직업을 한 사람. 두 번째 조폭. 세 번째 할아버지. 그래서 미쳐버릴 것 같아. 탕 안에서 좀비들이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고. 나도 머지 않아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그렇게 가끔씩 이렇게 입을 내가 틀어봐. 그리고 이제 제일 웃기는 사람들이 이제 보면 그림이 많은 분들. 가끔씩 이렇게 볼 때 있어. 이렇게. 보다가 뭐지? 잉어네. 용이네. 뱀이네. 그런 의리를 안 살려면 걔들 까고 다니란 말이야. 알았어? 응? 자, 아무튼 이렇게 변압기를 가지고 전압을 바꿔도 전기 에너지의 총량은 변화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들어갈 때 1차 코일에 220V 1A다. 곱하면 220W라고 부르거든? 나올 때도 220W여야 돼. 그럼 여기는 전류가 몇 A여야 돼야겠어? 절반으로 줄어서 0.5A가 돼야 된단 말이야. 이걸 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흐르는 전류 I1, 여기 흐르는 전류 I2.
이걸 식으로 정리하면 코일의 가문수하고 전압은 비례하더라. 비례하지, 그지? 분모에 분자에 분자에. 근데 전류의 세기는 그거에 반비례하더라. 그래가지고 코일의 가문수와 전압은 비례하지만 전류의 세기는 반비례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고. 알겠지? 중요한 건 변압기는 전류가 줄든 늘든 간에 뭘 바꾸는 장치야? 전압을 바꾸는 장치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써먹는 거고, 아까 말한 저 주상변압기 같은 경우도 저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 주상변압기의 전류가 흐르겠어 안 흐르겠어? 흐른다고. 예전에 이게 영화 제목이 지금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배경이 부산이고 쓰나미가 와가지고 부산이 물에 잠기는 그런 영화 있거든. 혹시 알아? 부산행은 아니야. 부산행은 좀비잖아. 해운대. 오케이. 그 해운대 그 장면이 나와. 그 전봇대가 부러져가지고 주상변압기가 떠내려오다가 그 주변 사람한테 지지직 감전돼 버려. 응? 기억나요? 전봇대 붙잡고 버티는 장면 막 나오잖아. 그러다가 좀 떠내려가다 감전되는 장면이 나온다고. 그게 왜냐면 주상변압기에 고전압이 흐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본 사람이 한 명밖에 없는 거야? 봤어?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지, 그지? 거기 엄정화 나오나? 요새 요새 또 그 무슨 언니스 뜨는. 자, 하여튼 뭐 옛날 가수가 좀 나오긴 해서. 자, 변압기의 구조에 보면 오른쪽에 변압기에서 에너지 손실이 없다면 1차 코일과 2차 코일에 유도되는 전력은 같다. 쌤 말한 거지? 전기 에너지가 바뀌는 건 아니니까. 따라서 들어갈 때의 전력, 나올 때의 전력 똑같기 때문에 그 다음 줄 보세요. 공식 바로 위에 말풍선처럼 돼 있죠? 전압은 코일의 가문수에 비례하고 전류의 세기는 코일의 가문수에 반비례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밑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1차 코일의 세기와 방향이 변하는 전류, 즉 교류 전류가 흐른다. 콘센트에서 나온 거란 얘기야.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 세기에 의해서 코일 주위의 자기장의 세기가 변한다. 여기서. 그럼 이 변화 때문에 여기에 전류가 유도된다는 얘기예요. 전자기 유도에 의해 2차 코일에도 유도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코일을 2차 코일에 많이 감으면 전압이 뛰어서 커져서 전류가 흘러나오게 되고, 2차 코일에 가문수가 적으면 전압이 줄어드는 효과로 나오게 된다고. 일반적으로 제일 흔한 게 220V를 110V로 바꾸는 게 좀 흔한 거였어가지고 우리 주변의 대부분의 애들이 1차 코일보다 2차 코일에 좀 가문수가 좀 적은 게 좀 흔합니다, 주변에. 자, 283페이지. 지금 변압기까지 얘기를 해봤고요. 참고로 얘네 충전기도 변압기야. 휴대폰 충전기지, 충전기. 저기 충전기도 하나도 안 보이네. 충전기도 변압기란 말이야. 응? 거기 보면 직류 전원 장치 이렇게 써 있는데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데다가 전압도 바꾼단 말이야. 응? 전압도 바꾸고 전류도 바꾸고. 충전기 거기 써 있는 글자 나중에 읽어봐. 알았지? 실제로 쌤이 옛날에 뽀개 본 적이 있거든. 뽀개 본 게 아니라 뽀개 졌더라고. 여기 있다. 네? 이런 저기 없네. 요거를 내가 여기를 뽀개 본 적이 있는데, 뽀개가 아니라 뽀개져 있었어. 뽀개져 있어가지고 우연히 봤는데 이 속에 기판이 들어있더라고. 알지? 그 초록색 조그만, 응? 초록색 판때기에 이렇게 막 쩍쩍쩍쩍 박혀있는 거 이 속에 들어있더라고. 그러니까 이 속에도 지금 변압기 역할하는 성분이 살짝 들어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응? 나중에 혹시 맛 가기 일본 직전에 충전기 하나 있으면 한번 뽀개보세요. 학습을 위해서. 요새 굉장히 많잖아. 응? 뭐만 사면 충전기 들어있으니까. 응? 쌤 요새 면도기 사도 면도기 충전기도 저런 식으로 되어 있고, 저런 식으로 되고 C타입으로 되어 있고, 응? 뭘 사도 C타입으로 되어 있고, 심지어 다이소에서 조그만 간이 가습기 샀더니 거기에도 또 충전기 들어있어요. 응? 그렇다고요. 자, 283쪽 갑니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전력 수송 방법. 이것들을 이제 거기 박스 안에 지능형 전력망 그래가지고 스마트 그리드라고 되어 있는데, 누굴 예로 들어볼까? 재진. 집까지 가는 길이 딱 한 개의 길만 있어? 길이 여러 개 있어? 일로 가도 되고 절로 가도 되고 이렇게 하면 되지, 그지? 만약 이쪽으로 가는데 갑자기 깡패가 나타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맞짱 뜨러 가야 돼? 아니잖아.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야. 더러워서 피하는 거지. 그지? 그때 이리로 가면 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전기도 마찬가지야. 전기 공급도 우리 집까지 공급되는 전기가 하나만 한 개의 회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응? 주상변압기를 통해서 우리 집으로 전기가 들어오긴 할 텐데 주상변압기까지 오는 경로가 여러 개로 돼 있어. 그래서 한쪽에 만약에 뭐 화재가 났다, 사고가 나서 끊겼다, 그럼 다른 쪽으로 공급을 바로 돌리는 거야. 그게 이제 스마트 그리드인데 그거보다 그 위에 내용 한번 볼게요. 발전소에서는 요 전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 283쪽입니다. 높은 전압으로 송전한 후 아까 얘기했던 거지. 고전압, 고압 송전하게 되면 전력 손실이 줄어든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전압을 n배 높여서 송전하면 송전 전류가 n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래 안 그래요? 두 개 곱하면 같아야 되니까. 그런데 손실 전력 P 손실은 I 송전 제곱에 R 하고 관련이 있다 보니까 요 값이 몇 배 뛰었다고? 요 값이 n분의 1로 줄어들었다고. 그지? 따라서 전압을 n배 높여 송전하면 송전 전류가 n분의 1로 줄어서 손실 전력은 n제곱분의 1로 줄어듭니다. 이게 핵심이야. 결국 손실 전력은 n제곱분의 1을 준다고. 전압을 10배 높여 송전하잖아? 그럼 손실 전력은 100분의 1로 줄어드는 거야. 응? 옛날에 10만 볼트로 높여서 송전했을 때 손실로 인해서 100만 원이 날아갔다. 응? 그걸 금액으로 환산하면. 근데 10만 볼트를 100만 볼트로 높여서 송전하게 되면 손실이 100분의 1로 줄어가지고 어떻게 돼? 금액으로 치면 만 원만 손실 생기는 거야. 만 원만. 99만 원이 세이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송전전압 높여야겠어? 안 높여야겠어? 높여야겠죠? 자, 그 얘기를 했고요. 이제 거미줄 같은 송전 전력망. 봐봐, 거기. 송전선로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 그 부분을 차단하고 우회하여 송전할 수가 있더라. 그지? 또 전력 송전하는, 수송하는 거리를 줄여서 송전선에서 손실되는 전력을 줄인다. 왜냐면 최단 거리 송전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여기가 문제 생겼을 때 그 다음에 최단 거리를 따라서 전기 에너지가 공급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지능형 전력망은 뭐냐면 시간에 따라서 에너지 소비가 많은 쪽에는 예를 들어 뭐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상가들에서 에어컨 사용량이 많으니까 그쪽에 전기를 좀 많이 보낸다. 가정집들은 웬만하면 비어있을 테니까 가정으로 공급되는 전기를 줄인다. 이런 것들을 다 조절하는 장치를 스마트 그리드라고 부릅니다. 거기 보세요. 소비자의 수요량과 전력회사의 공급량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기술을 이용해서 장소와 시간에 따라 필요한 전력만 공급하고 남는 전력을 저장하였다가 필요할 때 다시 공급하여 송전 과정에서의 효율을 높일 수가 있더라. 심지어는 이거 전기 에너지는 원래 저장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에너지라서 이거 오늘 안 쓰면 그냥 날아간다 싶으면 그 전기 가지고 뭐 하는 줄 알아? 다음날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장치로 변환시켜놔. 예를 들면 우리 수력발전소가 있지. 수력발전소 물을 높은 댐에 물을 가득 넣어놓고 물을 흘려가지고 터빈을 돌리면서 전기 생산하는 거잖아. 근데 예를 들어 밤이 됐어. 와 이제 지금 전기가 한 예를 들어 오늘 전기를 100개를 생산했는데 지금 40개가 남았는데 이거 40개 내일 쓰기 힘들어. 저장하기 힘들어서. 그럼 어떡하냐? 이 전기가 어차피 남는 전기로 아까 저 밑으로 흘려내렸던 물 있지? 다시 저 위로 펌프 돌려가지고 물 다시 끌어올려. 그래서 물을 다시 끌어올리는 거야, 펌프로. 그럼 여기 물 이렇게 수위가 내려갔고 여기는 좀 올라가 있겠지? 여기 또 물을 퍼올려서 다시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럼 다음날 필요할 때 또 내일 흘려내려보내는 거지. 그런 발전을 우리는 양수발전이라고 합니다. 무슨 발전? 양수발전. 높은 산 꼭대기까지 물을 끌어올려놓고 나중에 수력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기만 가지고 좀 부족하다 싶으면 걔를 내려버리는 거야. 아까 선생님 말하는 그 목욕탕이지, 목욕탕. 그 목욕탕 옆에 있는 산이 그걸로 또 유명한 산이야. 호명산인가?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에 호명산이라고 있는데 청평역 앞에 그 호명산이 한 해발 500m 정도 돼요. 그 꼭대기에 가면 인공호수가 있어. 호명호수라고. 그게 양수 발전할 때 하려고 남는 전기로 물 끌어올려서 호수를 만들어 놓은 거야. 응? 나중에 시간 날 때 한번 가보시고요. 가보면 볼 건 없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도 가보려고 하다가 사람들이 평이 별로 안 좋아서 안 가봤어.
지수 지금 막 죽어가고 있어 지금. 사망각이야 지금. 표정만 보면 지금 이거 뚫어야겠어. 자, 스마트 그리드 기억하시고요. 겸사겸사 쌤 좀 전에 얘기했던 무슨 발전? 양수 발전도 생각하자고. 수력 발전으로 남는 전기로 다시 물을 끌어올려 전기 생산할 일이 있을 때 물을 다시 흘려보내는 장치를 양수 발전이라고 한다. 자, 이제 그 밑에 안전한 전력 수송 방법. 전봇대보다는 땅속으로 넣어라. 또 안전장치 무작위 설치해라. 당연한 얘기지 뭐. 사람 대신 로봇을 이용하여 선로를 점검하거나 수리한다. 뭐 그래야겠죠. 뭐 최근 1년 동안 좀 없지만 심심치 않게 가끔씩 그 전기 수리하시는 분들, 감전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그래도 꽤 있었으니까. 응? 그리고 되게 치사한 거. 이건 치사한 거라고 밖에 표현이 안 되는데. 니네 이거 길거리 가다 보면 전봇대 많이 보여하는 거야. 보이지? 그지? 솔직히 말해봐. 나 대치동에 있는 학원 다녀본 적 있다. 손 들어. 여기 아직 없구나. 강남에 가본 적 있다. 손 들어. 강남역? 가봤어? 강남역 주변에서 전봇대 봤어요? 잘 떠올려봐. 예를 들어서 코엑스 근처, 삼성역 근처, 뭐 선릉역 근처 길 가다 보면 전봇대 있는 거 봤어? 선 주렁주렁 연결된 거? 못 봤지? 그 동네 다 전력 지중화 시켜놨단 말이야. 전선. 땅속으로. 근데 강북은 뭐야? 보기도 지저분한데 선이 주렁주렁 치사하지 않냐?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는 다시 땅속으로 묻으려면 다시 땅 파고 그 옆에 건물들 다 또 그 허가 받아야 되고 일이 크다고. 근데 거기는 이제 아무것도 없던 데다 하던 데라서 아예 거의 초창기부터 전력을 지중화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다 100% 안전한 건 아니에요. 자, 아무튼 그렇게 안전한 전력 수송 방법이 있겠더라. 자, 개념 속에서는 별로 어려운 건 없는데 그냥 한번 답 떠서 후딱 읽어볼게요. 전력에 대한 설명 중 OX, 단위 시간 동안 생산하거나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를 전력이라고 한다. 맞지? 전력. 전기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눈 값이 이게 전력이라 그랬어. 지금 1번 선지가 이 뜻이야. 전기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눈 걸 전력이라고 한다. 응? 맞는 말이고요. 전압과 전류의 제곱이 아니라 그냥 전압과 전류의 곱입니다. P는 VI라는 식이 있어요.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 전력의 단위는 와트 맞습니다. 6번 다음은 전력 수송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전력 수송 과정에서 송전선의 저항에 의해 열이 발생하여 전력의 일부가 손실된다. 이때 손실되는 전력을 손실전력. 이 손실되는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의 전압을 높여서 송전하는 게 필수적이다. 7번 송전 과정에서 전압을 높이거나 낮추는 장치를 뭐라 그런다? 변압기 라고 부르고요. 8번은 지능형 전력망 또는 스마트 그리드라고 부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볼게요. 바로 3부A 전자기 유도현상 관찰하기. 그림과 같이 코일과 검유계를 연결하고 자석의 N극을 코일에 가까이 하거나 멀리하면서 검유계, 갈바노미터는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확인하는 장치 하나랑 여기 봐. 바늘이 움직이면 전류가 흐르는 거야. 근데 니네 비슷한 장치 중에 전류계랑 전압계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이 전기 회로도의 전류계는 A자 표시되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전압계는 V자. 직류전원 장치면 이렇게 밑에 밑줄로 긋고 교류면 물결무늬 하는데 실험 장치 대부분 직류가 많아서 이렇게 한 거야. 응? 근데 검유계는 G자 쓰잖아요. 그죠? 얘하고 얘는 눈금이 이 왼쪽 끝으로 돌아가 있다가 전류가 흐르거나 전압에 걸리면 띵 했다가 없어지면 또 원위치로 돌아가. 어? 눈금이 0, 1, 2, 3, 4, 5 가끔 마이너스로 한 칸 정도 있어요. 그런데 이 갈바노미터는 가운데 있어. N극과 S극 가지고 이제 N극 가지고 얘기하면 N극을 가까이 한다. 일로 가 만약에. 그럼 N극을 도망가게 하면 일로 가.
검육에는 이게 다른 거야. 이걸 통해서 아 전류의 방향이 바뀌었구나. 또 하나 처음에 N극을 가지고 장난칠 때 이만큼 돌아가던 게 그 다음엔 다른 자석 가지고 했더니 이만큼 돌아가. 전류가 세게 흐르는구나. 그치? 그런 것까지도 알 수가 있다고. 자 아무튼 검육에 실험하기 전에 검육의 바늘이 0 가운데 있는 걸 확인하고 자석에 N극을 가까이 할 때는 오른쪽, 멀리 할 때는 왼쪽으로 움직인다.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실험이 그랬다는 얘기야. 코일을 감는 거를 바꿔놓으면 바뀔 수도 있어. 그냥 극이 가까울 때 멀 때 서로 반대로 전류가 흐른다라는 걸 알면 되겠고, 그러면 N극을 가까이 할 때 오른쪽이면 S극 가까이 할 때는 왼쪽이겠지, 그지? 또 자석을 빠르게 또는 느리게 하면은 폭이 커지고요. 가만히 있으면 변화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기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자기장에 변화가 생겨야 된다 그랬지. 전자기 유도는 자기장에 변화가 생겨야 되는 거야. 가만히 있다. 아무리 센 자석도 코일 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다. 아무 일 안 생깁니다. 자꾸 거리가 변해야 돼. 자, 그 얘기 써 있으니까는 해석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야, 밑에 흔들이 손전등 이거 나와 있네. 옛날에 쌤 집에 이게 있었거든. 그냥 휴대폰 가입했더니 사은품으로 줬었어. 쌤 대학교 졸업할 때쯤인가? 지금은 KT라는 회사인데 그 당시는 KTF라고 불렀어요. 한국통신 프리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폴더폰 처음 나왔을 때야. 군대 대학 졸업할 때쯤에 사은품으로 받았는데 이거 어디 분명히 버린 기억이 없는데 없더라. 이게 뭐냐면 이쪽 지금 왼쪽 위에가 랜턴이야. 불을 들어오는 거고 뒤에 까만색이 밑에 있는 까만색은 고무 패킹이거든. 이 가운데 한 지름 한 2, 3mm짜리 그 금속이 쭉 박혀 있고 여기 원형으로 된 자석이 있어. 그 자석을 가지고 내가 흔들면 자석이 쿵쿵쿵쿵 흔들면 자석이 일로 갔다 하면서 무슨 변화가 생기는 거야?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여기 랜턴 쪽에 뚜껑 열면 아까 이거 뽀개면은 초록색 기판 나온다는 것처럼 요만한 기판이 들어있거든. 조그맣게 그 기판 쪽에 연결된 회로에 의해서 불이 들어오는 건데 어느 정도 흔들어 놓으면 한 2, 30분 정도는 불이 계속 들어와 있어. 스위치 딱 키면. 그러다가 불이 좀 희미해진다 안 들어온다고 흔드는 거야. 이건 충전할 필요도 없는 거지. 이거는 아마 내가 보기 인터넷 뒤지면 나올 겁니다. 이것도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가 생산된다는 거. 이런 거는 그 흔히 말하는 뭐 캠핑 같은 거 다닐 때 굉장히 유용하겠지. 그 건전지 안 넣어도 돼. 충전 안 해도 돼. 그냥 흔들면 돼. 얘가 불이 어두워졌다면 흔들어. 알겠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잘 안 쓰는 이유는 뭐야? 흔드는 것도 싫은 거지. 귀찮은 거지. 그지? 일종 운동 아니야. 그 다음에 첫 번째 거는 이거 다이땡감 팝니다. 다이땡 가면 가까웠다 멀었다 하면 전류가 흘렀다 안 흘렀다. 이 비슷한 게 뭐있냐? 니네 헬스클럽 가면은 자전거 있지. 자전거 운동용 자전거 그거 전기 연결돼 있냐? 안 돼 있어요. 그냥 앞에 기판이 옆에 그 회로 이렇게 앞에 무슨 뭐라고 써있는 정보가 써있는 그런 기판이 있는데 페달 밟으면 거기 쭉 전기가 생기면서 뜨는 거야. 그냥 그것도 전자기 유도가 되는 거라고. 아니면 스태퍼 있지. 스태퍼. 뭔지 알지? 몰라? 우리 집에 우리 와이프가 옛날에 한번 샀다가 이제 할 일이 별로야 하면서 언니한테 줘버리더니 얼마 전에 또 샀어. 스태퍼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다리 운동하는 거 있습니다. 그것도 앞에 기판에 몇 번 했는지 뜬단 말이야. 건전지 연결 안 합니다. 그냥 이렇게 계속 이렇게 움직여주면 어떻게 돼? 그거에 의해서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전기가 생겨서 뭐 그 정도의 정보는 액정에 띄울 수 있는 거라고. 알겠지? 다 공통점이 뭐야? 자전거 발전기에 문제 냈었지. 공통점이다. 전자기 유도. 그럼 누가 움직여줘? 사람 손이. 두 번째 건 사람이 흔들어. 세 번째 거는 페달을 밟으면 되는 거잖아. 자전거에 전조등 달려있죠. 그지? 일단 건전지지. 근데 이거 왜 안 쓰는지 모르겠어. 이거 자전거 발전기지. 나 초딩 때도 있었어 이거. 근데 동네 할아버지들이 그런 자전거 많이 들고 다니셨어. 실제로 여기 바퀴에 달려가지고 바퀴가 이렇게 바퀴 이렇게 돌면 여기 요만하게 뭐 거기 달려있지. 거기는 내가 빙글빙글 돌면서 이 안에 있는 은색으로 된 통에서 회전 현상이 일어나고 자석 사이에서 돌고 그러면 전류 발생하는 거야. 자, 공통적으로 전자기 유도라는 거 기억하시고 확인 문제 1번.
다음 페이지입니다. 코일 주위에서 자석을 움직일 때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한다. 맞아요? 네. 자석을 빠르게 움직일수록 검력의 바늘이 큰 폭으로 움직인다. 맞지? 전류 세게 흐른다 그랬어. 자석이 안 움직이고 코일이 움직여도 됩니다. 결국은 뭐냐면 상대적인 운동이라는 말이 돼야 돼. 잘 봐. 코일, 자석이 움직이든가 자석 가만히 있고 코일이 움직이든가. 근데 잘 봐. 이게 둘 다 움직이는데 이러면 돼,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거는 돼, 안 돼? 이거는 되지. 그러니까 둘이 가까워지고 멀어지고 해야 되는데 움직이더라도 거리 변화가 안 생기면 이거는 정지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거 조심하시고 1번 O, 2번 O, 3번 X. 가까이 할 때와 멀리 할 때 움직이는 방향이 바늘이 움직이는 방향, 전류 방향 같을 이유가 없고 자석의 N극을 가까이 할 때와 S극을 가까이 할 때 검력의 바늘이 움직이는 방향 반대다. 맞죠? 2번 전자기 유도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답 당연히 5번이고 3번 코일과 검유기를 연결하고 코일 주위에서 자석을 움직일 때 검유기의 바늘을 관찰하였다. 유도 전리의 세기를 세게 하는 방법 자석을 더 빠르게 움직인다. 또 자석이 센 자석 지난번에 했던 유도 기전력 구하는 식 마이너스 n의 델타 t분의 델타 bs라고 쌤이 얘기했고요. n이 코일의 가문수 이거는 시간 이거는 자석의 세기 변화 이거는 단면적이라 그랬지. 코일의 단면적 코일의 단면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변할 이유가 없고요. 그죠? 이건 변할 이유가 없고요. 그 다음에 뭐 변할 수 있는 게 얘 정도 된다 그랬지. 그치? 마이너스의 의미는 뭐라 그랬죠?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려는 방향으로 N극이 가까이 온다. 오지 마. N극이 도망간다. 가지 마. 이런 식으로 되게끔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 뒤로 넘겨서 내신 탄탄이라고 써있는 문제 중요라고 써있는 문제 해보겠습니다. 지금 거의 웬만한 문제는 다 했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내용들이야. 1번 그림은 코일의 왼쪽에서 자석의 N극을 멀어지게 하고 있는 모습이다. 줄거 N극 멀어지게 N극이 멀어지면 멀어지는 거 좋아해? 싫어해? 싫어해. 멀어지려고 하면 멀어진다. 멀어지려고 한다. 그러면 잡아당겨야 돼. 그럼 잡아당기려면 N극이 도망가고 있으면 마주보고 있는 쪽이 S극이 돼야 끌어당길 거 아니야. 그럼 왼쪽이 S극이 되려면 여기 봐. 그림에 이렇게 전류가 흘러줘야 돼. 오른쪽이 N극, 왼쪽이 S극 돼야 되니까. 그지? 그럼 왼쪽이 S극이 되게 하려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돼요. 그림을 한번 다시 살려보면 전류가 어떻게 흘러줘야 돼? 이렇게 돼서 쭉 어떻게 되냐 이거 쭉 들어가서 살리고 너무 그러나 살리고 이런 식으로 응? 그림 그 자식이야.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된다고. 이렇게 흘러줘야지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이 될 거란 얘기지. N극이 도망가니까. 그죠? 그래 안 그래? 자, 그럼 그림을 보게 되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는 줄어들죠. 그죠? 자석이 멀어지니까 자석과 코일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해야 됩니다. 니은도 틀렸네요. 정답은 디귿. 이렇게 흐르다 보면 전류가 어디로 흘러? 이쪽으로 흐르는 거 아니야? A에서 B 방향으로. 그죠? A, R, B. 중간에 지금 저항 하나 껴놓은 거야. 정답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갈게요. 4번 그림은 발전기를 돌려서 전구에 불을 켜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발전기를 누가 돌리고 있냐 지금 이거? 사람 손 보이지? 이런 걸 무슨 발전이라 그래? 인력 발전. 아니 내 지원의 얘기야.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는 장치이다. 맞겠고 자석의 세기가 셀수록 전구에 불이 밝아진다. 맞겠고 발전기에서는 전기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를 가했더니 전기 에너지가 생겼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답은 기억 니은이고 그러면 전기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는 뭐라고 부를까? 전류를 흘려줬더니 움직인다. 전류를 흘려줬더니 움직인다. 전동기라고 부른다고요. 응? 모터. 정답은 기억 니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번. 그림 가환하는 지구에 매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 방식이다. 원자로라고 나왔으니까 가는 핵발전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사실은 원자력 발전이라는 말보다 핵발전이 맞는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핵발전 그러면 좀 무시무시해 보이니까 조금 부드럽게 만들려고 원자력 발전이라고 하는 거래요. 핵발전이 맞대요. 나는 뭐가 됩니까? 화력발전. 둘 다 우라늄의 핵분열로 발생하는 열로 물을 끓이고, 화력발전,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떼서 물을 끓이고, 끓인 증기, 수증기가 터빈을 돌리면 발전기에서 전자기유도 현상이 일어나겠지. 기억 맞았고 디귿도 맞았어요. 답은 기억 디귿. 니은은 수력발전이야. 수력발전은 물을 끓일 이유가 없죠. 물이 그냥 떨어지면서 터빈을 돌리면 되는 거니까. 정답은 기억 디귿. 오른쪽에 8번. 전력 수송 과정에서 손실되는 전력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거 송전 전압 높여야 된다 그랬고요. 송전선 굵기를 굵게 하는 것도 가능하지. 어느 정도 선에서만 가능한 거야. 저항이 작은 재질의 송전선을 이용한다. 오케이. 정답은 니은 디귿. 자, 지금 이건 전력 손실 P 손실 값에서 I 송전 곱하기 R인데 얘를 줄이는 방법을 지금 써놓은 거예요. 그죠? 얘를 줄이는 방법. 쌤이 아까 그래서 R은 로의 S분의 L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송전선의 굵기를 굵게 한다. 그러면 이거 줄지? 그 다음에 저항이 작은, 요거 자체가 작은 재질의 물질을 사용한다. 그럼 이렇게 줄겠지. 답은 니은 디귿이 되겠고요. 뒤로 넘겨서 이거는 별표는 중요하고는 안 돼 있지만 하나만 해봅시다. 9번. 송전전압을 200V에서 400V로 높이면 전압이 2배 뛰었네? 그럼 송전선에서 전력 손실은 얼마큼을 줄어든다고? 2의 제곱분의 1로 줄어든다 그랬어. 4분의 1로 줄어든다 그랬지?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그리고 12, 13번도 변압기 문제라서 해볼게요. 12, 13. 12, 13번에 변압기의 구조를 나타낸 건데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가문수의 비가 12번하고 13번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가문수의 비가 몇 대 몇이래요? 1대 10이래요. 그럼 예를 들어 뭐 100번 감았으면 1000번 감았다. 뭐 이런 뜻인 거지. 1대 10. 그지? 그래 놓고 뭐라고 돼 있느냐? 이제 문제 나와 있는 거 그게 다예요. 1차 코일에 공급되는 전력의 전압이 1000V일 때 그럼 여기 몇 볼트가 돼서 나오겠어? 10,000V가 돼서 나오겠지. 10,000V. 쌤이 아까 했던 식 N1분의 N2는 V1분의 V2는 I2분의 I1 전류만 뒤집힌다 그랬어. 그죠? 그래서 100번, 1000번 한 1대 10이면 10배 뛰어가지고 10,000V 나와야 되니까 답은 4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13번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몇 암페어라고? 10A일 때 그러면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I1 대 I2는 10대 1이 돼야겠지. 그럼 뒤에는 1A 흐르겠네. 1A. 그죠? 정답은 1번. 됐습니까? 자, 뒤에 1등급 도전 문제 요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그림과 같이 장치하고 단위 길이랑 가문수가 다른 두 개의 코일, 단위랑 가문수가 다르다는 얘기는 아까 마이너스 n의 델타 t분의 델타 bs에서 요 n 값을 줄인 거란 얘기입니다. 그지? 그러면 2는 이렇게 되는데 이 2가 전압이라고 그랬죠? 응? 유도 기전력 또는 전압이라고 그랬어요. 가문수가 적은 코일, 가문수가 많은 코일. 천천히 빠르게 정지, 천천히 빠르게 정지. 가문수가 많은 코일에 빠르게 넣을 때가 제일 많이 움직였지, 바늘.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기장의 변화가 유도전류를 흐르게 한다. 맞고요. 코일의 가문수가 많을수록 유도전류의 세기가 세다. 맞지? 그 다음에 코일 속에서 자석을 왕복하면 검육의 바늘이 이쪽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응?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생기는 전류를 교류전류라고 부른다고. 자, 그 다음 2번. 그림은 자전거 바퀴가 회전하는 동안 전조등에 불이 켜지는 자전거 발전기 구조다. 천자기유도. 자전거 발전기는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는 장치. 맞지? 바퀴가 회전하는 속력이 크면 전조등은 밝아집니다. 바퀴가 회전하면서 발전기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여.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 자기장이 변하여.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3번하고 4번이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라서, 자, 3번 보게 되면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 발전소에서 생산한 게 P0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변전소 A. 변전소 A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 변전소 B로 얼만큼의 전압으로 생산된 V0로 생산된 V0의 전압으로 송전하는 모습을 나타낸 거고, 송전선에서의 손실 전력이 P래요. 지금 P0는 생산한 거고 변전소 여기서 송전한 게 이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보시면은요, 즉 고압 송전한다는 얘기인데, 변전소 A에서 지금 P0로 V0로 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때의 전류를 I0라고 논다고 치면 이제 문제야. 이 P0 몇 쏜다고? 이 P0의 전력을 V0로 공급한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잘 봐 이제. P 손실 이거 손실 전력 P 손실은 I 제곱 곱하기 R이라 그랬는데, P0를 쏠 때 V0 그러면은 이때 전류는 I0라고 놓은 거거든? 근데 문제에서는 발전소에서 생산한 것 자체가 2배래. 근데 전압은 V0를 그대로 쏜대. 봐. V0 곱하기 I0가 이거거든? 이 P0면 V0 곱하기 몇 I0야? 2I0가 되겠지? 2I0. 그지? 그래야 2배 될 거 아니야? V0 곱하기 I0 곱하기 2. 결국은 지금 얘는 얼마큼으로 쏘는 거냐면 이 I0로 쏘는 게 아니라 2I0로 송전한다는 얘기야. 즉 얘가 몇 배 됐다는 얘기야. 얘가 2배. 얘가 2배 되면 P 손실은 I 제곱 R에서 I가 2배가 돼버리면 I 제곱 R은 제곱 4배가 되겠지. 4배. 그지? 그럼 손실 전력 몇 배 되겠어요? 4배. 알겠니? 자,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결국에는 아까 얘기한 전압을 n배 높이면 손실 전력은 n제곱분의 1로 줄어든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봐. 전압을 n배 높이면 전류가 n분의 1로 줄어서 손실 전력이 n제곱분의 1 된다 그랬는데, 여긴 지금 전압은 그대로 두고 송전 전력 값을 2배로 키우니까 전류가 2배 많이 흘러야 된다. 그럼 전류가 2배가 되니까 손실 전력은 제곱 4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4번. 코일 보니까 1차 코일과 2차 코일 어디가 가문수가 많아요? 2차 코일이 가문수가 좀 많죠? N1보다 N2가 예를 들어 2배라고 쳐요. 2배. 1차, 2차, 1, 2, 2배라고 쳐볼게요. 그럼 전압 V1보다 V2가 2배겠지, 그지? 그런데 I1 대 I2는 몇이 나올까? 써보면 N1 대 N2가 만약에 1대2다. 그럼 V1 대 V2도 1대2지. 근데 I1 대 I2는 몇 나와야 돼? 2대1이 나와야 돼. 2대1. 자, 그럼 V2는 N1, N2의 V1이다. 그럼 잘 봐, 여기. N1분의 N2는 V1분의 V2는 I2분의 I1이라 그랬는데,
지금 여기가 같다고 돼 있으니까 곱해볼까요? 응? N1 곱하기 V2는 N2 곱하기 V1이지. 그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V2에 관한 식으로 쓰니까 V2는 뭐가 나와? N1분의 N, V2야? V2는 N1분의 N2 곱하기 V1. 따라서 기억 맞아요? 틀렸지? 그지? 그 다음에 2차 코일에는 교류 전류가 흐른다. 1차 코일에 지금 동그라미 안에 물결무늬 교류 전압이잖아. 그지? 그럼 여기가 교류면 여기도 교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변압기는 다 교류일 수밖에 없어. 변하면 변한다. 1차 코일의 전류의 세기와 2차 코일의 전류의 세기는 항상 같습니까? 전류의 세기는 코일의 가문수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항상 같지는 않죠. 공급하는 전압 전류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정답은 니은 2번이 됩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태양에너지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